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꼭 일주일째 시청자 여러분들을 뵌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21일 대한민국 검찰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최종 결재자로 판단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사건 연루자 상당수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울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김태훈 부장검사는 조만간 있을 중간 간부의 인사에서 교체될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수사 기록을 남기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임종석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한 청와대의 선거 개입. 검찰은 문재인 30년 직위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018년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공약 마련을 돕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에게 경선 포기 종용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이 움직였는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임 전 실장의 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20일 임 전 실장과 한 전 정무수석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임 전 실장과 이호철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이 심 변호사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본다면서 임 전 실장 등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광주 사태 19번째 이야기 서두에 청와대 선거 개입, 부정선거 개입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소식을 전한 이유는 오직했으면 수사팀들을 해체시키다시피 하고 유죄를 무죄로 뒤바꾸려는 악랄한 그 수법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인사 교체를 앞두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사건은 조사를 기록으로 검찰이 남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도 5.18 광주 사태의 진상규명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 얘기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현장 광주 사태 19번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
5월 24일 오후 3시 나주 경찰서를 점거한 폭도들에게 경찰서 내 관사에서 살해되었다는 나주 경찰서장 김상윤 총경이 전화국 옥상 상황실까지 찾아왔다니 참 황당한 일입니다. 정문 초병에게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초병은 경찰서장이 사복 차림에 신분증까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나는 기관장들이 찾아왔다는 전가를 받고 이들을 군복 차림으로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15평 남짓한 전화국 옥상은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물탱크 모서리에 등을 돌리고 몸을 숨기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나는 찾아왔다는 나주 경찰서장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53년 전 이야기입니다. 66년 월남전에서 부대와 소속은 다르지만 귀신 잡는 해병으로 투유호와 주둔 해병 11년대 분대장으로 참전했던 전우이자 제 친구인 김신명 하사의 숙부가 되는 분이 바로 나주경찰서장인 김상윤 총경인 것입니다. 친구의 고향은 전남 강진으로 친구 역시 6.25 동란 당시 경찰 가족으로 좌익들에 의해 부모가 학살되고 8살 어린 나이에 전쟁 고아가 되자 숙부와 함께 살게 되었고 고등학교 시절 강진에서 제가 살고 있는 나주로 숙부를 따라서 옮겨온 후부터 교분을 더 깊이 가졌고 그와 전쟁 유자녀로 맺은 우정은 남달리 두터웠습니다. 67년 기구 후 친구는 월남전 당시 미군들이 배투공의 은거지 땅굴을 찾기 위해 정글에 살포했던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오랜 세월 투병 생활을 하다가 불어고 나이에 그는 우리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런 인연으로 친구의 숙부가 되는 김 서장님은 나를 당신의 친조카처럼 대해주었던 것입니다. 19일 폭도들이 무장하고 읍내를 점거하자 뿔뿔이 피신을 했던 기관장들이 전화국 옥상을 찾아온 이유를 짐작해 했습니다. 나주 예비군 대대에 헬기로 공수되었다는 300여 명의 진화군 공수서를 유포한 허위 정보를 믿고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소속된 공공기관을 지키지 못한 잘못을 계엄군 책임자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들을 피하려고 숨을 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옥상 모서리에 등을 기대고 있는데 저의 등 뒤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연발하면서 6명의 기관장들이 내 등 뒤에서 인사를 하더군요. 이들은 군복을 입은 저의 뒷모습을 보고 아마 진압군 책임자로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서서 손을 내미는 순간에 저의 군복 허리춤에 꽂아놓은 칼빈 탄창을 목격한 기관장들의 놀란 표정에 나는 그분들을 되려 위로하기 위해서 폭도들이 유신 언론인 죽인다는 바람에 이곳 부대로 피신 왔다가 어쩔 수 없이 총을 들게 되었다며 그간의 경위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나주군청이 점령당하던 19일 친구였던 보안사 이준희가 금성산 공공부대 5포대로 피신을 시켰던 나주 군수가 군복을 입고 허리춤에 탄창을 꽂은 내 모습을 보고 당황하며 어색해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나주 군수는 저희 신문사 동료에 매형되는 분이며 고향은 영광군이었습니다. (5월 17일) 전남 도청 전남 경찰국이 한자리에 있는 곳에 도청 방어에 일개 중대 병력을 전투경찰을 인솔하고 출동했던 김 서장이 저에게 빼앗긴 무기로 경비를 할 수 없으니 회수된 무기 일부를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하더군요. 이날 24일 오후 4시 읍내에서 울리던 총성이 멈추고 폭도들은 진압군 300명 읍내 진입 방송에 놀라서 뿔뿔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자 나주 읍내는 무기고 탈취 후 5일 만에 총성이 멈췄던 것입니다. 그럼 다음 20번째 얘기에서는 관내 5개 기관장이 자신의 기관을 빼앗기고 피신을 해야 했던 그 사연을 차례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